자, 이어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원포인트 투자 레슨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현재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한국판 국책 사업인 이 정책은 1번 한국판 뉴딜 정책, 2번 한국판 디지털 정책, 3번 한국판 루즈벨트 정책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육해 주실 분 우리 김본스타님입니다. 현재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 이제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죠. 이 향후 나올 주요 기업들 앞으로의 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승, 즉 실적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요즘에 너무 말이 많이 나오는 바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ETF와 ETN이죠. 오늘은 제가 여기 항상 나올 때마다 뭔가 뽀개지잖아요. 항상 뭔가 뽀개는데 오늘 어떤 걸 뽀개면 되냐면 ETF와 ETN에 대해서 한 방에 뽀개드리겠습니다. 오늘 ETF와 ETN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강의 한 번으로 평생을 그냥 편안하게 ETF, ETN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반드시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다시 너튜브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뭐 다시 복습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접니다. 저인데 이제 너무 어릴 때 찍어가지고 좀 이때는 피부가 좀 좋았는데 제가 피부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뭐 제 양력인데 요즘 이제 자격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격증 시험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권 업적에 도전하시는 분들 증권 자격증 반드시 따셔가지고 저와 같이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수익률대 1위 했을 때 그때 내용인데 뭐 잘 보시면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실제 수익률대 2위 한 건 맞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자, ETF, ETN 뽀개기입니다. 자, ETF 도대체 무엇이길래 요즘 원유 ETF, ETN 가지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가가 싸니까 설마 유가가 0달러 되겠어? 그럼 유가 쌀 때 무조건 사야지 하면서 우르르 다 유가를 엄청나게 샀어요. 샀더니 유가가 실제로 마이너스가 됐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원유 ETN 상품들 중에 상장 폐지가 된 것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 휴지인가요? 물론 휴지는 안 되는데 그 가격에 끝나는 거죠. 제 폭락한 가격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ETF와 ETN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같은 송원에 힘입어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 지인들도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에 원유 ETF, ETN을 살라고 하는데 이 ETF, ETN이 뭘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펀드다. 그래 그 펀드는 저기 운용사 가서 가입하면 되는 거야? 펀드 상품 가입하면 되는 거야?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란 무엇이냐?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펀드긴 펀드예요. 근데 상장을 해놨어요. 상장. 거래소에 상장해 놓은 펀드거든요. 자, 펀드니까 펀드는 누가 합니까? 자산운용사가 하는 거예요. 자산운용사가. 제가 우리 그 증권 쪽에서 사자 구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기가 펀드 매니저라고 증권사 다니는데 펀드 매니저다. 그분들 다 사기예요. 증권사에서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지 않거든요. 자산운용사나 자문사 다니는 분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자, 자산운용사에서 발행하는 펀드 상품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기존 펀드 상품은 판매 창구를 통해서 은행이나 증권사 판매 창구에서 판매를 하죠. 여기에서 가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많죠. 은행 직원이 잘 몰라 펀드를. 잘 모릅니다. 물어보면 안 척해요. 막 안 척하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모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DLS 사태, DLF 사태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라임 자산운용도 은행이나 증권사 열심히 팔았어요. 근데 뭔지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파니까 망하는 거죠. 자,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합니다. 이거는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요. 자, 판매사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팔면은 판매 수수료를 받아요.
기존 펀드 상품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 환매 수수료까지 부담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펀드 들면 수수료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줄이자. 그리고 미국처럼 선진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ETF를 미국 같은 경우 ETF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자, ETF를 만들어도 ETF는 환매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주식처럼 HTS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돼 있으니까 주식처럼 거래할 수가 있어요. 주식 사듯이 거래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코덱스. 제가 삼성하고 별 관련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얘기한 거예요. 코덱스란 이름을 쓰면은 이거 삼성 투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거라고 이름을 쓰면 이건 미래에셋 자산운용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든 브랜드예요. 브랜드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소개 안 해주냐, 밤샐 것 같아서 다 얘기하면. 예, 그냥 등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초지수 ETF라는 건요, 기초지수를 추종해서 거래하는 상품이고요. ETF 상품이 설계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로 기초 지수를 뭘로 많이 쓰냐면 ETF는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 코스피 등을 많이 써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그다음 코스피 등을 많이 쓰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는 바로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코스피 200을 추종해서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자, 다음 보시면은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ETF입니다. 코덱스 200인데요. 코덱스 200. 재미없다고 잘 안 하죠. 레버리지 많이 하죠, 요즘. 자, 보시면. 자, ETF의 주요 구성 자산. 자, 실제로 ETF에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에스테, 현대차 이런 것들을 쭉 사야 되는데, 예, 코덱스 200에 맞춰서 ETF 자산을 편입해서 지수화 추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이 ETF 펀드들, 인덱스 펀드 이런 걸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인덱스 추종해서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은 수학을 잘해요. 예, 대부분 제 친구들도 본인은 수학을 다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산수만 잘합니다. 산수밖에 못해서 저는. 자, 그럼 뱅가드가 이게 미국 ETF입니다. 미국 뱅가드 ETF S&P 500 ETF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렇게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자, ETF의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고 급등하다 보니까 이 ETF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어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안 하시다가 갑자기 주가 폭락하니까 다들 우르르해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지수 가격인데 지수가 폭락을 하니까 이 ETF 거래량이 빡 올라오죠. 예. 반대로 인버스, 이거는 이제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겁니다. 하락 시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이 인버스 상품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수가 떨어져도 하락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ETF 거래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ETF는 알았고, 그러면 ETN은 뭐냐? 요거 지워야 되겠다. ETN이죠. ETN. 자, ETN. 자, ETN 또 뭐냐? ETF는 이제 알았는데, 그럼 ETN에 설명해 달라.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자, ETN 같은 경우 상장 지수, 채권 또는 증권이라고 하는데, 전 정확히 원문으로 갈게요. 채권. Exchange Traded Notes. 발음이 좋진 않죠. 일단 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있긴 한데 채권입니다, 이게. 주로 증권사가 운영해요. 증권사가 운영하고 있고, 이거 아까는 ETF는 뭡니까? 자산운용사죠. 자, 그리고 기초 지수를 수익률에 연동해서 수익을 지급을 약속하는 구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ETF는 지수랑 연동을 해서 실제로 그 실물 자산을 갖는데 ETN은 실물 자산 교환 없이 그냥 서로 이 정도 수익 나면 나도 똑같이 수익 난 걸로 해주고 손실 나면 손실 난 걸로 할게라는 약속을 통해서 신용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ELS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한데 ELS보다는 좀 단순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ELS는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거든요. 옵션 상품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옵션 상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여기까지 좀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 딱 설명 들으면 느낌이 올 거야. 저거 증권사가 돈 벌려고 만든 상품이구나. 맞습니다. 증권사가 돈 벌려고 만든 상품이 ETN이에요. 사실은. 일단은
만기 이전에 반대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ETN 같은 경우는 실물을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사실 실물을 가지고 ETN을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만기에는 가격을 맞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만기 때 가격 안 나오면 상장 폐지 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 ETF는 레버리지 인버스의 경우에만 상장 폐지는 없고 ETN은 상장 폐지가 가능하고요. ETF는 상장 폐지는 아니고 액면 병합 발행 같은 걸 해요. 예를 들면 주가가 계속 올라요. 그럼 인버스라는 ETF가 있으면 이 인버스 ETF가 주가가 계속 오르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떨어지다 거의 끝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 액면 병합을 해요. 10주를 뭐 한 주로 병합을 해요. 그러면 물론 보유자한테는 손실이겠죠. 손실이 되면서 대신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되죠. 다시 가격 올라가서 다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ETF를 운영하는데 ETN은 그냥 아예 상장 폐지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날린 거예요, 결국은. 네, 자, 그러면 자 ETN에 대해서 좀 더 ETN과 ETF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반드시 알아야 될 점들이에요. 자, 순자산 가치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든지 순자산 가치가 있다. ETF와 ETN은 기초자산을 추종하여 가격이 설정되는데 즉 기초자산의 가격이 원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TN, ETF를 볼 때는 LP가 중요해요. LP. 유동성 공급자, Liquidity Provider라고 하는 그런 건데 유동성 공급자로 기초자산과 ETF, ETN의 가격에 오차가 생기면 이걸 강제로 맞추려고 LP들이 물량을 사거나 팔아서 가격을 맞춰요. 이를 강제로 맞추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를 바로 LP라고 합니다. 자,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 알아야 될 건 트래킹 에러, 추적 오차라고 하는데요. 기초자산과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유가가 현물 가격이 10이다. 근데 순자산 가치가 12다. 그럼 이 차이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ETN은 추적 오차 발생하지 않고 추정한점 발생하지 않고 계류율만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계류율이 발생한다는 거. 트래킹 에러가 ETN 같은 경우는 추적 오차는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가격을 서로 맞추기로 약속을 하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ETN은 다만 계류율이 발생을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TN과 ETF는 가장 중요한 게 롤오버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상품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 레버리지를 맞추려면 선물이나 파생상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유나 금을 상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원유나 금 상품도 반드시 파생상품으로 주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파생상품을 거래를 하게 되면 이 파생상품 만기가 있거든요. 그 만기에 따른 오차가 생기고 만기에 따라서 롤오버를 하게 되면 수익 손실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루드 오일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WTI 원유 선물입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다들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격 하락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크루드 오일이 실제로는 지난 원물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밀렸잖아요.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어떻게 밀렸습니까? 마이너스까지 간 거거든요. 10불 밑으로도 뚫었고 훨씬 더 많이 떨어졌지만 코덱스 WTI 선물은 거기까지 안 밀렸어요. 이유는 왜? 싸다고 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LP가 아무리 팔아서 가격을 맞추려고 해도 가격이 안 맞춰지는 거죠. 괴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 장기로 보유했을 때 트래킹 에러가 좀 발생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ETF와 ETN은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특히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상품은 장기로 투자하실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ETF, ETN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은 반드시 선물 또는 파생 상품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재반 비용으로 트래킹 에러가 발생을 하고 롤오버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률에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롤오버 할 때는 플러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늘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다고 주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예. 자, 1배짜리 정방향 상품, 특히 1배짜리 정방향 상품 중에 뭐 지수 상품, 그다음 주식, 뭐 트렌드, 스타일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ETF의 경우에만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ETF, ETN은 또 복리 효과가 있어요. 복리 효과가 있는데 이 복리 효과 마치 좋은 것 같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성과가 기초 자산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항상. 그리고 비추세 구간, 그러니까 이번처럼 급락하고 급등하는 경우가 아닌 비추세 구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더 낮아요. 사실 대부분이 낮습니다. 더. 그러니까 횡보할 때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오래 들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ETF와 ETN에서 반드시 알아야죠. 이번에는 연도별 ETN 연간 롤오버 비용을 한번 상품별로 알아봤어요. 자, WTI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7.8% 롤오버만 시켜서 1년 동안 계속 내가 ETF를 들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7.8% 손실이 났어요. 최근 연도를 얘기한 거 2010년부터 2019년 데이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천연가스는 약 18.6%의 손실이 발생했었고요. 빅스는 더해요. 빅스는 무려 51% 손실을 봤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1년 동안에. 자, 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은은 마이너스 1.7%, 구리는 마이너스 1.7%. 그나마 금속 선물이 그나마 롤오버 비용 때 손실이 좀 적었던 특징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해서 지금 손실이 많이 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금 모여 있는 게 뭡니까? WTI인데 WTI 같은 경우는 평균 마이너스 7.8% 정도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ETF과 ETN에서 강조히 알아야 할 점. 자, 이번에는 만기별 콘텐고 사례와 백오데이션 사례를 볼 텐데, 콘텐고 사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근월물이 10이었어요. 근데 백오데이션, 그러니까 콘텐고 상태 차월물이 10이었으면 롤오버 하는데 이가 비용이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차트로 설명한 건데요. 이게 2020년 4월 사례, 바로 이번 달 사례입니다. 자, 반대로 백오데이션 돼가지고 오히려 손실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월물이 12였고 차월물이 10이었으면은 백오데이션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왜 손실나겠습니까? 인버스 상품을 하게 되면 떨어지면 손실이 나겠죠, 당연히. WTI 인버스를 하셨으면 가격이 롤오버를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 월물 가격이 훨씬 더 밑에 가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차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초자산 가격 정체 현상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즉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레버리지 ETF와 일간 변동량을 쭉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투자 지수 누적 변동률은 마이너스 0.8%였지만 사실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3.61%였고 인버스 ETF는 마이너스 3.61%. 즉 실제 지수 변동치보다 더 손실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쵸? 예. 레버리지를 하든 인버스를 하든 이 사례에서는 그냥 다 손실 나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초 자산이 상승했을 때, 아까는 횡보했을 때고 상승했을 때는 자, 투자 사례 기간 동안에 21.9%가 지수가 플러스가 났는데 레버리지 ETF는 동일 기간에 48%, 2배보다 더 났죠, 수익이. 인버스 경우에는 33% 손실이 났죠. 덜 났죠, 손실이 오히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초자산 상승 시대 얘기 드린 겁니다. 자, 기초자산이 하락했을 때, 지수가 떨어졌을 때인데, 지수 변동이 마이너스 18.29%를 기록했던 이 사례인데, 이 사례 때는 인버스 수익률이 48%가 간 적이 있지만, 레버리지 ETF는 또 마이너스 33.52%가 간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의 변동폭이 심하면,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그 짧은 사이 기간에선 유리할 수 있지만 이걸 또 장기로 끌고 가면 불리하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자, 일단 결론입니다. 결론은 롤오버 비용이 항상 문제가 된다. ETF, ETN은 정방향 상품의 경우 콘텐고 상태면 즉 4월물 가격이 10, 5월물 가격이 12일 경우에는 롤오버 하게 되면 비용이 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콘텐고 상태. 백오데이션의 경우 4월물이 예를 들어 10,
5월물이 8일 경우 인버스 상품일 때 롤오버 비용이 또 2가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빅스 상품 투자할 때 반드시 특히 주의를 요망합니다. 빅스와 빅스 인버스 상품이 큰 문제점이 있는데 ETF, ETN 같은 경우는요. 빅스 인버스의 경우는 주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순식간에 휴지돼 버려요. 그냥. 그래서 상당히 빅스 인버스 ETN은 정말 우리나라에는 상품이 거의 없는데 미국에 상품이 많이 있어서 이게 수익이 잘 난다 그래서 덤빌 수 있는데 이런 거 쉽게 덤비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수급 쏠림 현상, 변동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표와 괴리가 있다는 부분 체크해야 되고 LP 물량이 소진된다. LP 물량이 왜 소진되냐면 LP가 새로 ETN을 발행하려고 해도 T 플러스 5일이 걸려요. 내가 발행을 결정해도 5일 뒤에나 그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LP가 가격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ETN이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해외 기초자산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 기초자산 거래하는 것들은 거래 시간이 각각 다르다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환율 위험이 존재한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빅스 ETN 공략 예시인데요. 제가 옛날에 2월 24일, 올해 2월 24일 날 신한 S&P 500 ETN 선물, 빅스 ETN 선물을 코드번호 550004호를 추천드렸고요. 약 159% 수익이 났죠. 얼마 기간입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이렇게 이벤트와 이슈가 몰려있을 때 바짝 거래해야 되는 게 바로 ETF, ETN입니다. 장기로 절대 끌고 가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좀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저는 이 기간에만 매매한 거예요. 이 기간만. 이렇게 쭉 끌고 가시면 결국은 손실 난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본스타님께서 현재 ETF와 ETN에 관련해서 현재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되고 롤오버 비용에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장기 투자로는 그래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해 주셨습니다.